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엔 바다톡톡 도입 강연을 맡은 경북대학교 이영경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밤낮으로 매우 덥고 무더위에 지치시죠? 이럴 땐 어디에 가고 싶을까요? 바다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바다의 별 불가사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자, 달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불가사리에는 어떤 수학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불가사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정오각형과 불가사리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불가사리에 대한 여러 그림들을 한번 보고요. 불가사리에 보석 스티커와 클레이를 이용해서 불가사리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불가사리는 불가사리 강에 속하는 별 모양의 극피동물이에요. 그리고 불가사리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가사리는 여러분들 만약에 팔이 떨어져 나가거나 몸의 일부분이 떨어지더라도 다시 재생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가사리라는 이름이 참 이상하다 하는 불가사의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불가사리는 여러분들 유성생식, 무성생식이라는 말 아시나요? 그래서 암수가 분리돼서 불가사리를 또 만들기도 하고 또는 암수가 한 몸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최외수정 혹은 가끔은 체내수정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암컷이 알을 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불가사리는요. 해양 군집종에서 핵심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핵심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불가사리는 모든 바다에서 서식을 해요. 그리고 다양한 먹이, 주로 이제 조개 등을 먹기로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먹이를 먹고 있고, 그리고 여러 환경에 적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사리조차 살 수 없는 바다라면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은 이 불가사리는 산호초에 피해를 줘서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불가사리 때문에 너무 피해가 심해서 불가사리 때문에 화가 나서 불가사리를 막 찢어서 바다에 버려버렸대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모든 불가사리가 다 그렇진 않지만 어떤 불가사리들은 그렇게 찢어서 바다에 버려도 불가사리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은 한 마리 있던 불가사리가 여러 마리 불가사리로 또 바뀌는 거죠. 그러면 원래 피해를 많이 입었던 그 어부는 더 피해를 더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불가사리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불가사리는 여러분들 바다에서 끄집어내서 바짝 말려버리면 보통은 죽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어떤 불가사리는 그중에 어떤 불가사리는 그렇게 해도 다시 물속에 집어넣으면 살아난다고 해요. 자, 불가사리는 정말 불가사의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불가사리에게도 천적이 있을까요? 자, 천적은 소라고동이나 개, 물고기, 갈매기, 해달 등인데요. 이렇게 불가사리 천적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런 거 말고는 그다지 불가사리는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서 마음대로 종횡무진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불가사리는 얼마나 오래 살까요? 불가사리는 다양한 수명이 있는데요. 아주 오래 사는 불가사리는 34년 동안이나 산다고 하네요. 오, 그럼 굉장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엔 아직 34살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훨씬 더 오래 산다고 하니까 참 불가사의합니다. 자, 그리고 불가사리의 형태를 한번 알아볼까요? 불가사리는, 자, 여러분들 옆에 보면은 불가사리 모양을 제가 하나 바탕에 띄워놨는데요. 채반이라고 불리는 중앙판과 그리고 팔이라고 불리는 돌출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5개의 팔이 보이죠? 그래서 주로 5개의 방사형 팔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불가사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어떤 불가사리들은 팔이 훨씬 많은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자, 그러면 이런 불가사리랑 수학에 나오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불가사리와 황금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황금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황금비는 선분을 A 대 B 길이로 둘로 나눌 때 전체를 A 더하기 B라고 봤을 때 전체 길이 대 짧은 A 길이 B나 그 비리의 A 대 B의 길이 B가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수학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 짧은 거분의 큰 값 C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로 보통 표현이 되는데 이런 황금비는 정말 이게 반짝반짝 빛나서 황금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보통 무슨 반지를 보통 선물로 예물로 교환하는지 혹시 아세요? 보통 황금 반지를 갖다가 교환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황금으로 된 반지를 다루느냐 하면 황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것처럼 황금비는 우리가 그 직사각형을 만들 때 긴 변 대 짧은 변을 황금비로 만들면은 그 긴 변을 황금비로 자르면은 다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직사각형이 다시 황금비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속 황금비가 영원히 계속 재생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비라고 해서 우리가 황금비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러면 그런 황금비랑 불가사리는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보면 불가사리는 오각별이죠. 자, 정오각별에는 황금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저 안에 있는 1대 파이, 우리가 보통 파이라고 읽는데 1대 파이가 바로 황금비예요. 자, 저 안에도 황금비가 있고 두 번째 이것도 1대 파이, 황금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1대 파이의 제곱, 여기도 황금비의 제곱, 또 1대 파이의 제곱. 이렇게 정오각별에는 황금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사실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별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별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정오각형 별로 표현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우리가 황금비라는 것이 반드시 아름답기 때문에 황금비라고 하진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로 세로의 비가 황금비일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런 황금비가 정오각별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빛나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정오각별로 표현하는 거겠죠. 그런데 바닷속의 불가사리도 그런 오각형 별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황금비를 잴 수 있는 자를 황금 분할 캘리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황금 분할 캘리퍼스를 만드는 방법도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정오각별에서 만들기도 해요. 자, 요렇게 1대 파이, B가 되기 때문에 늘어나든 줄어나든 위에 하고 밑에 B가 언제나 1대 파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 말고도 또 황금 분할 캘리퍼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역시 정오각별에서 시작을 해요. 이것도 1대 파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금비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 하면 자기 재생,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똑같은 것이 반복된 자기 재생이 있는데 황금별을 정오각별을 보면은 정오각별 안에 다시 정오각별이 있죠. 그 안에 다시 그 꼭지점들을 얘면 다시 정오각별, 그 안에 다시 정오각별이 계속 재생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재생, 그죠? 반복. 자, 그 다음에 바깥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바깥쪽에도 위에 정오각별, 위에 정오각별, 또 그 위에 정오각별, 또 그 위에 정오각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혹시 프랙탈이라는 원리를 아시나요? 자기 재생 반복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자기 재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불가사리가 발이나 다리가 떨어져도 다시 재생을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이 불가사리의 정오각 모양이랑 이런 정오각 별에서 나오는 거랑 굉장히 관련이 많죠. 참 신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반복이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면 정오각형 안에 있는 정오각 별들이 다 모든 별 구석구석에 다 표현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 꼭지점들을 또 다 이으면 다시 우리가 정오각형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복이죠, 그죠? 그래서 재생과 반복, 그 다음 황금비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정말 재미있게 수학하고 다른 자연이나 예술, 과학하고 관련된 것들을 재미있는 내용들 갖다 많이 담고 있는 책인데요.
그 안에 보면은 물질의 네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정사각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정사각형에서 이제 시작하는 별. 자, 정사각형 종이를 한 장 갖고 와서 반으로 접고 다시 중심을 갖고 와서 반으로 접어서 우리는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여러분이 순서대로 접으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접어서 가위표 방향으로 가위를 잘라주면 짠 하고 다시 안에 뭐가 나올까요? 정오각 별이 나오는 걸, 아이고, 정오각 별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불가사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 불가사리의 종류가 약 1800종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불가사리 그림 몇 가지만 보고 우리 불가사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물속에 있는 아름다운 불가사리들을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자, 예쁘게 보이죠, 그죠? 자, 요런 예쁜 불가사리들. 자, 이렇게 다리가 여러 개 있는 불가사리, 팔이라고 하나요? 자, 팔이 여러 개 있는 불가사리도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불가사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오늘 불가사리 만들기까지 여러분들 내용 잘 보셨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했던 거는 불가사리, 팔이 물론 5개 말고 더 많이 있는 불가사리도 있지만 정오각 별처럼 팔이 5개 있는 불가사리의 재생, 그죠? 그리고 수학에서 나오는 정오각형, 황금비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수업을 같이 해봤어요. 자, 불가사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상의 클레이와 보석 스티커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불가사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불가사리 모형이에요. 저는 만들기를 잘 못해서 예쁘게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클레이를 적당하게 여러분들 5등분을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걸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불가사리 끝이 뾰족뾰족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불가사리의 팔 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 팔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요거를 몇 개 만들어야 되죠? 5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미리 만들어 놓은 불가사리, 파란색 불가사리 4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만들어 놓은 팔을 이쪽에 한쪽에 한번 갖다 붙여 볼까요? 자, 중간에 비는 것이 없게 딱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것처럼 끝을 살짝 굽히고 싶으면은 요렇게 살짝 굽혀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요렇게 보석 스티커를 한번 붙여 봤어요. 자, 보석 스티커를 하나 뚝 떼와서, 자, 이쪽에 요렇게 한번 붙여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보석 스티커 말고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티커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해서 보석 스티커를 붙인 클레이로 만든 불가사리 4마리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요러고 잘 놔뒀다가 말리시면은 아무데나 가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여름 분위기가 나겠죠? 자, 여러분들 저보다는 여러분들 훨씬 더 잘 만들 것 같으니까요. 불가사리 예쁘게 만들어서 창가에 두면은 우리 바닷가 가지 않아도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완성. 자, 여러분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